자, 시작하겠습니다. 보자고. 자, 시작합니다. 오늘은 5월 22일 월요일 생명과학원 수업입니다. 염색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여기서 잘 알아둬야 돼. 여기서 잘 모르잖아. 그러면 그 뒤에 가서 뭔가 좀 어려운 문제 판단하는데 망해. 왜? 어떤 의미가 염색체의 종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거기 열심히 해봤자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이거 좀 쉽게 보일 때 잘 정리를 해둘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염색체 종류 해서 크게 두 가지 종류, 이게 서로 다른 두 가지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상동염색체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 상동염색체. 서로 상자에 같을 동자야. 서로 같다. 저번 수업 때도 얘기했을 건데, 엄마, 아빠한테서 받은 크기와 모양이 같은 한 쌍의 염색체들이 몇 쌍 있다고? 23쌍 있다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23쌍이 다 상동이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22쌍이 상동이고, 한 쌍. 성염색체가 상동이 아닙니다. 상동이 아닌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그냥 설명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상동으로 쳐버리는 거야. 됐지? 말했지만, 너네가 검색해봐도 나옵니다. 실제 정의는 X와 Y 염색체, 성염색체는 상동이 아닙니다. 오케이? 근데 그냥 상동 염색체는 몇 쌍인가 하면 남자든 여자든 구분 없이 23쌍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지. 고등학교 교육까지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서로 크기와 모양이 안 같은데도 상동이라 한다. 그 뜻이고요. 체세포에 있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로서 부모로부터 하나씩 물려받은 거다. 엄빠 다 있으니까, 그지? 그럼 상과 성염색체는 뭐냐? 상염색체, 성염색체를 구분하는 기준. 그러니까 상염색체라고 하는 거는 성별하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있는 염색체야. 그게 뭐냐면 1번부터 22번까지의 염색체. 크기 순서대로 결정된다고 했으니까 1번이 제일 크고 22번이 제일 작아. 그지? 성염색체로 가볼게. 그럼 1번부터 22번까지 22쌍이 상염색체야. 그지? 그러면 나머지 딱 한 쌍이 뭐다? 성염색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성결정에 관여하는 염색체로 암수에 따라 구성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 포유류, 사람이 이제 포유류잖아. 그지? 포유류의 성염색체 구성 플랜, 계획은 여자일 때 XX, 남자일 때 XY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사람의 성염색체에는 X와 Y 염색체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기본적인 베이스로서 좀 알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떤 생물 종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이 있는 생물 종에서 이제 성을 결정하는 패턴이 4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같으면 여자, 다르면 남자. 됐니? 그 다음에 같으면 여자 하나만 있으면 남자. 오라고 하는 건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같으면 여자, 다르면 여자, 같으면 남자가 되는 그 성결정형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만 있으면 여자, 2개 있으면 남자 이렇게 결정되는 거죠. 보통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 중에서 특히 없으면 뭐 하나가 없으면 성이 결정되는 거 있잖아요, 그지? 이런 게 뭐냐면 무리 생활을 하는 곤충들이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무리 생활하는 곤충의 대표적인 애들은 개미와 벌 같은 애들이야. 여왕벌이 있고 일벌이 있고 수벌이 있잖아, 그지? 일벌, 수벌은 다 남자인데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하나는 일벌은 염색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남자이긴 한데 생식 능력은 없는 그런 애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되게 특이한 거는 이런 경우 중에 또 어떤 게 있냐면 거북이 있지, 그지? 거북이는 그 모래밭에 알을 낳는데 알이 부화할 때까지 과정에서 주변 환경의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주변 환경이 성을 결정하게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 저쪽에 이제 많은 거북이들이 한 1000개 낳아놨다 치자. 그러면 보통은 예를 들어서
거의 같은 온도와 습도 환경이면 한꺼번에 이제 부화를 할 때 다 수컷만 된다든지, 다 한 컷만 된다든지, 또는 큰 나무가 그늘을 이렇게 만들고, 요쪽은 햇볕이 많고, 요쪽은 이제, 음지다라고 하면, 요쪽으로 구분돼서 성이 결정된다든지. 그럴 수도 있어. 재밌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는, 그러니까,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거의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성이 결정되는 방법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왜? 환경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알아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러면, 어떻게 성이 결정되는데, 성염색체가 있으면. 자, 성염색체에서 실제로 성 결정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애가 누구냐면, Y염색체입니다. Y염색체에는, 이것도 교육과정 아닙니다. 근데 알아두세요.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성, 결정, Y에 있는 유전자.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 결정, Y에 있는 유전자. 자, 이 유전자가 발현이 정상적으로 되면요. 발현이 정상적으로 되면, 엄마 뱃속에서 태아가 만들어졌잖아. 그지? 만들어지면서 이제, 보통 이제 한 달 반에서 이제 4달 사이에 이제 뭔가, 기관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지? 기관이 발생을 할 때, 만들어질 때, 다른 유전자의 간섭과 관여가 없으면, 반드시 이 발생하는 태아는 여자가 됩니다. 반드시 여자가 되는데 Y염색체가 정상이고 그 정상이 Y염색체에서 정상적으로 이 유전자가 발현이 된다면 여자로 가는 발생 과정을 막아서 우회해서 남자가 되게 만듭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Y염색체 위에 있는 이 유전자가 잘못됐어. 돌연변이야. 이러면 어떻게 돼? Y염색체 있지만 여자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요게 성결정을 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 옛날에 이제 우리 민족 같은 경우에는, 아들 못 낳으면 여자 탓이다. 뭐, 이런 어떤 개념들이 있었거든. 근데, 매우 비과학적인 거지. 생각을 해보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성결정이 이렇게 된다 정도까지 알아두면, 아주 쉽게 이해될 겁니다. 질문 있습니까? 네네. 엄마가 XY일 수도 있는 엄마가 XY일 수도 있냐는, 되게 고약한 질문을 하셨네요. 엄마가 XY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 왜 그러냐면, 이게 염색체라는 게 되게 예민한 애들이거든. 그래서 한 쌍이 있을 때 그 한 쌍의 규칙에서 세포 분열을 하고 그 난자가 되고 정자가 될 수 있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세 개가 있다든지, 아까 물어봤잖아. 트리플 X. 그지? 슈퍼우먼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응? 세 개가 있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이게 균등한 이렇게 분리가 안 돼요. 세포 분열을 할 때, 감수 분열을 할 때, 생식세포 분열을 할 때 균등한 분리가 안 돼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난자나 정자가 안 만들어집니다. 잘. 그래서 우리 알고 있지 이제 나중에 한 다음 주 정도 배워야 되는 건데 다운 증후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염색체 비분리에 의해서 염색체의 개수가 46개가 아니고 45개 또는 47개 뭐 이렇게 되는 애들은 이제 태어날 수 있는 경우는 있지만 생식 능력이 있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엄마가 XY이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너가 태어난 거 보니까 어머니는 정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뭐 답이 됐지? 넘어갈게요. 상동 염색체와 대립 유전자에 대해서 각각의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아까 내가 말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써서 풀어야 될 때 이제 이 개념이 흔들리면 망하는 거야. 못 풀어. 못 푸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상동 염색체는 아까 얘기했잖아. 그지? 대립 유전자는 뭘까요? 상동이다. 자, 엄마한테 받은 1번, 아빠한테 받은 1번 염색체가 있습니다. 크기 모양 비슷하지, 그지? 염색체가 있어. 이 염색체는 근데 원래 뭘로 구성되어 있는 거니? 뭘로 구성되어 있는 거니? DNA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지? DNA하고 또 뭐가 있어?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또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DNA도 있고 단백질도 있는 거야, 염색체는. 잘했어. 이런 것도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염색체는 DNA로만 구성된다. 이러면 틀린 거야. 그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DNA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단백질은 그냥 화학적 물리적으로 보호하는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 DNA를 보호하는 어떤 장치 또는 어떤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되게 멋진 장치이기도 해요. 그거는 안 배웁니다.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데, 이게 이제 DNA가 어떤 특정 부분이 유전자잖아. 안 그래? 유전자잖아. 그러니까 봐. 이렇게 크기의 모양이 같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요 정도의 어떤 유전자가 있다고 하자. DNA 조각이 있을 거니까. 그지? 그럼 반드시 엄마, 아빠 어때? 둘 다 사람님이시지? 그지? 반드시 똑같은 자리에 뭐가? 같은 형질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유전자가 또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예를 들어서 이게 머리카락의 형이라고 하면 곱슬형, 직모형 이렇게 다를 수는 있어요. 뭐 말인지 알겠지? 다를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같은 위치에서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그 상동 염색체 자리에 있는 이 유전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서로 대립한다. 엄마, 아빠 대립하지, 그지? 엄마, 아빠가 사이가 되게 좋으신가 보구나, 그지? 지금 보면 이러는 애가 아무도 없었어. 좋아? 그래서 대립 유전자라고 얘기해요. 됐지? 자, 대립 유전자.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 자, 여기 이 위치에 어떤 유전자가 있으면 여기 이 위치는 어때? 똑같이 유전자가 있겠지. 근데 아까 내가 뭐랬어? 이거하고 이거는 염색 분체로서 아예 복사가 돼서 똑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어떤 유전자, 특정 유전자, 대문자 A라는 유전자가 있었으면 반드시 여기는 다른 거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야. 대문자 A여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나 이쪽은 뭐지? 대문자 A가 아니어도 된다고. 이게 곱슬 머리 낼 때 이거는 직모가 돼도 된다고. 소문자 A가 돼도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럼 여기 소문자 A면 당연히 이 위치, 같은 위치 여기도 소문자 A가 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별거 아니지? 그지? 근데 중요합니다. 복사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엄마 쪽에서 아빠 쪽에서 이미 복사 원래 준비되어 있었던 거고 그 정보가 있었던 거고 이 엄마 아빠의 자녀인 이 세포를 갖고 있는 개체가 복사를 한 거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 이게 아니다고 하면 뭐니? 이건 돌연변입니다. 돌연변. 네? 돌연변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우 돌연변이 일어날 확률은 너네가 로또 걸릴 확률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 일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 그래서 대립 유전자에 대한 그 개념 설명을 했고요.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대립 유전자는 동일한 형질을 결정하지만 나타낸 특성은 서로 다를 수 있다. 곱슬머리 직모 이런 식으로. 하얀 피부, 까만 피부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고요. 자, 중요한 용어가 나옵니다. 용어 좀 볼게요. 핵상, 핵형이 있어. 이거 구분해서 딱 정리가 돼야 되는 용어입니다. 용어. 볼게요. 이건 상태를 얘기하는 거, 이건 형태를 얘기하는 거야. 비슷한 말이야. 그지? 왜? 핵에 있는, 유전 물질의 상태와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약속되어 있는 걸 한번 보자고. 약속되어 있는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의 세포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상대적인 수 또는 염색체의 조합 상태를 나타낸다. 상태. 그래서 염색체가 쌍을 이루고 있으면 EN이라고 표시하고요. 엄빠꺼 같이 갖고 있는 세포면 그 말은 뭐지? 엄빠꺼 중에 하나씩만 갖고 있는 세포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쌍을 이루고 있으면 EN이고 그 중 한 개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이건 핵상이 N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핵상이 EN 또는 N인 세포가 있습니다. N인 세포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생식세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생식세포. 생식세포 외에는 N 세포 없습니다. 근데 EN인 세포가 염색체 개수 몇 개 갖고 있지? 정상 세포가 46개 아닌가?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정상적인 N 세포라면 염색체 몇 개 갖고 있지? 23개라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됐나요? 이 EN과 N을 뭐라고 한다? 핵상. 됐니? 그 다음에 이 46과 23 같은 걸 뭐라고 한다? 염색체의 수라고 합니다. 문제에서 나올 겁니다. 염색의 체의 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됐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말은 부적절한 말입니다. 학교에서 들어볼 수도 있어. 자, 이 세포의 핵상은 46이잖아. 이러면 틀린 말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염색체의 수는 했는데 EN, N 이렇게 나와 있으면 사실은 어색한 표현입니다.
핵상은 이렇게, 염색체 수는 이렇게. 근데 이게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n 이고 46, n 이고 23 이런 식으로 표현할 뿐입니다. 아시겠죠? 용어를 딱 정확하게 구분해 둘 수 있도록 합니다. 됐고, 핵형으로 넘어가 볼까요?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와 같은 모든 염색체의 외형적인 특성을 다 합쳐서 핵형이라고 얘기를 한대. 수, 모양, 크기, 응? 다 합쳐서 핵형이라고 한대. 그러니까 생물종에 따라서 핵형은 반드시 다르다. 우리하고 비슷한 고릴라나 이제 침팬지도 핵형은 반드시 다르다는 거야, 우리하고. 그지? 핵상이 같은 생명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염색체 수가 46개고 그 상동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식물도 있을 수 있고 동물도 있을 수 있다고. 사람하고 같은. 그지? 그러나 그런 식물, 동물조차도 뭐니? 핵형은 다른 겁니다. 왜? 1번부터 크기 모양이 다 같겠니? 다 다르지? 그지? 그래서 핵형이 같은 서로 다른 생물종은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고요. 그리고 같은 종에서는 뭐라고 해? 성별이 같으면 핵형이 같다. 이 말은 뭐니? 성별이 다르면 핵형이 다르다라고 얘기한다는 뜻이야. 그지? 그러니까 왜 그런데 1번부터 22번까지 상염색체로서 남성, 여성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성염색체가 다르잖아. 하나만 달라도 다르다라고 하는 거지, 핵형은. 됐죠? 그렇게 약속된다. 핵형 분석할 때는 체세포 분열 중기, 세포 분열 시기가 있거든요.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근데 중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기 다음에 이 잔의 염색분체, 염색체를 만들고 있는 이 염색분체 있지, 그지? 이게 동원체가 뜯어지면서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게 돼, 양쪽으로.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세포가 되는 거라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중기에 뭘 하냐면 이 염색체들을, 이렇게 이제 세포가, 동그란 세포가 있다고 하면, 중간 라인을 이렇게 쭉 배열을 합니다.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줄 서지는 않습니다. 근데 배열을 해요. 배열하니까 현미경을 보면 딱딱딱 겹치지 않고 오버래핑 안 되고 좀 잘 보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중기 때를 따진다는 거죠. 중기 때 염색체 사진을 이용해서 핵형을 따진다. 뭐 전기 때 사진으로 하면 이게 다 겹쳐져 있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요. 뭔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중기 때 그걸로 따진다. 핵형 분석은 세포의 핵형을 조사하는 것이고, 분석이라고 하는 건 그런 행동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성별 또는 염색체 이상 등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항상 문제에 나오는 거, not 유전자 이상. 유전자가 보이는 거 아니거든요, 염색체에서. 응? 응?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유전자 이상, 아까 말했던 뭐 혈우병, 정로생명 이런 거는 핵형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염색체 이상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배웁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염색체 모양 이상이 있어. 됐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염색체 수 이상이 있어. 개수 이상. 오케이? 아까 말했던 슈퍼우먼 신드롬은 X 염색체 3개잖아. 이상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모양 이상, 수 이상 같은 건 당연히 확인이 된다는 거죠. 핵형 분석으로. 핵형 분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이 태어날 때는 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짜로 이미 진행을 했던 겁니다. 아마도 너네들이 핵형 분석에서 탈락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을 거야. 오케이? 내가 얘기하지 않았나? 그 법적으로 유산이 가능한 경우 중에 하나가 뭐다? 3가지 경우 중에 하나가 유전적으로 태아에 문제가 있을 경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너네 또래 정도부터는 거의 주변에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친구들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내 또래에서는 유전적인 문제, 요만한 난장이 친구도 있었고요. 완전 피부가 하얗고 머리칼도 거의 하얀 색깔에 가까운 노란색을 갖고 있는, 눈썹까지도 그런 친구도 있었고, 백화증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마도 잘 못 볼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핵경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밑에 사람의 핵경이 나와 있죠, 그죠? 보니까 1번이 제일 큰 거 같지 않니? 22번이 제일 작지. 요것도 별건 아니지만 하나 알아두세요. X 염색체의 크기는 어디 사이냐 하면 7번, 8번 염색체 사이입니다. 꽤 큰 편에 속한다? 그러니까 X 염색체는 뭐다? 의미 있는 유전자가 많다! 됐니? 됐지? 대답 안 해도 됐다고 생각할게. 그 다음에 Y 염색체는 정말 그 X 염색체에 비해서는 되게 작아.
그지? 이 Y 염색체는 몇 번 정도에 위치하냐면 21번하고 크기가 비슷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편이지. 매우 작은 편이지. 그러니까 Y 염색체에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유전자는 들어가 있지 않다. 근데 뭐는 들어가 있다? 성결정하는 데 중요한 유전자는 들어가 있다. 배운 적 있지 않니? Y 염색체에 있는 특이한 유전자들? 들까지는 아니고. 하나만 알아도 귀속털 유전자. 귀속털 유전자. 그거는 너는 이제 잘 못 볼 텐데, 귀속털 유전자라는 게 있는데, 그게, 귀속형 유전자를 길게 만드는 어떤 유전자형이면, 어떻게 되냐면, 나이가 좀 들잖아. 한 30 넘어가면, 귀 속에서 만들어진 털이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나와. 징그러. 여기 나와있어. 나와있어. 근데 이런 거 잘 못 보는 이유가 뭐야? 못 보는 이유가 뭐야? 그렇게 다니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 혐오스럽게 생각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되게 신경 써서 이제 제모를 할 거야, 아마. 그래서 이제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생명 유지,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봐도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염색체에 대한 개념 2가 나오는데 요거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읽어보고 잠깐 쉬었다가 염색 분체의 형성과 분리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세요. 읽어보고 쉬세요. 자, 염색 분체 형성과 분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돼요. 한번 볼게요. 염색 분체, 동원체에서 이렇게 쓰면 요게 하나의 염색 분체입니다. 이런 문제가 수능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애들이 훅 당했지. 요게 염색 분체다. 이러면 틀립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한 개의 염색체를 이루고 있는 두 개의 염색 분체는 간기 때 복제돼서, 간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세포 주기가 있어요. 세포 분열을 하면 되게 작거든? 얘가 성장하는 시기였어. 이걸 간기라고 해요. 간기 때 다시 세포 분열을 하려고 하면 아까 말했지만 유전 정보가 한 벌 더 있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간기 때 유전 정보가 복제가 됩니다. DNA가 한 벌이 더 만들어지는 건 똑같은 게. 복제가 돼서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DNA가 각각 응축돼서 만들어진 게 염색 분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동원체에 묶여있는 염색 분체를 자매, 시스터, 자매 염색 분체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는 자매 염색 분체고, DNA 원래 처음에 하나의 세포에는 DNA 사슬이 이런 게 20몇 개 있지? 3개? 아니죠. 46개 있습니다. 그치? 46개 있지, 그지? 46개 있는데 이 각각의 46개가 뭐니? 세포 분열이 결정되면, 이 세포가 세포 분열이 결정되면 준비를 해야 돼. 똑같은 걸. 그지? 이걸 보고 새로운 똑같은 걸 만들어서 2개를 만든 거지. 자, 정리해볼게. 그러면 엄마의 7번 염색체를 만드는 염색사는 원래는 하나였다가 2개가 되고, 이 2개가 자매 염색 분체로 세포 분열할 때 묶여서 염색체가 될 거야. 그러면 이런 염색체가 또 어디? 아빠의 7번 염색사에서 복제됐다가 또 만들어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똑같은 크기와 모양의 염색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서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7번 한 쌍, 6번 한 쌍, 5번 한 쌍, 1번부터 21번까지 각 한 쌍씩, 44개. 그 다음에 성염색체 한 쌍. 다 합해서 염색체는 46개. 사람은. 내가, 고등학교에서 이제, 생물을 배울 때는, 전체 생명체에 대한 걸 배웠습니다. 좀 약간 범위가 넓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학생들은 뭐만 배우는지 아십니까? 사람만 배웁니다, 사람. 사람을 기준으로 배우기 때문에, 요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 이제 염색 분체가 만들어졌어요. 그지? 염색체가 만들어지고 자매 염색 분체가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엄마 세포. 엄마 세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그 엄마 생각하면 안 돼. 엄마! 그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 세포를 엄마 세포, 모세포라고 하고, 분열한 이후의 세포를 딸 세포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빠 세포, 아들 세포는 없습니다. 그지? 그래서 엄마 세포, 모세포라고 합니다. 모세포가 있는데 얘가 이제 세포 분열을 결정하게 되면 복제를 하고요. 복제를 해서 이 염색사가 응축되면서 염색체가 만들어지지. 염색체가 만들어진 이후에 세포 분열 시기에 각 세포에 뭐다? 자매 염색 분체 하나하나가 하나씩 가져가게 되는 거야. 두 세포에는 뭐니? 각각 엄마한테서 받은 예를 들어 7번 염색사의 유전 정보가 똑같이 다 있는 거지. 아빠한테 받은 것도 똑같이 다 있는 거야. 동등하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복제가 되고 규칙적으로 하나씩 나눠 가졌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넘어가서 탐구활동 요거도 강의만 듣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는데 진도상 요거는 충분히 그냥 한번 구경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료 분석이 있는데요. 이거는 봐야 됩니다. 꼭!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유전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돼요. 볼게. 몇 분 안 남았지만 봅니다. 그림은 같은 종에 속하는 두 동물. 집중해야 됩니다, 이거. 머리 쓰는 겁니다. 보면 그게 이해되는 거 아니야. 같은 종에 속하는 두 동물. 예를 들어, 나하고 시연이라고 하자. 같은 종 맞지? 세포 가다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냈습니다. 이 동물의 성염색체는 암컷이 XX, 수컷이 XY다. 라고 했는데, 이거 암컷 하나, 수컷 하나 있을 것 같다, 느낌에. 그러면, 바꿀게. 응? 암컷, 수컷이 하면 안 되지. 남자, 여자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나하고 민서, 오늘 교사가 민서. 이렇게 할게. 두 명의 염색체야. 자, 딱 짜려봐. 그 중에 일부만 나타냈다고 돼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어쨌든, 수컷과 암컷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 봐봐! 짜려봐! 요거 크기 모양 같지? 색깔도 그렇지? 요거 같지? 근데 이거는 다르지? 쌍 이루고 있는 이거, 크기 모양이 쌍을 이루지 않지, 그지? 이쪽 볼게. 크기 모양 같지? 크기 모양 같지? 크기 모양 같지? 그지? 근데 봐봐. 요거하고 요거 크기 모양 같고, 요 노란 거 크기 모양 같은 거 같고, 요거하고 이게 크기 모양 같은 거 같은데, 이거는 다르지? 이쪽 나올게. 요거 뭐니? 이거지? 그지?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요거. 다만, 이렇게 X자 모양이라고 하는 건 뭐니? 염색체를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있다는 건 염색 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전 정보는 봐봐. 요거하고 유전 정보 양은 같아요. 근데 뭐니? 물질의 양이 두 배야, 얘는. 얘가 해리포터 1권이면, 얘는 해리포터 1권이 두 개 있는 거야. 해리포터 1권 두 개를 읽으면 더 잘 이해되나? 그건 아니잖아. 그지? 똑같은 정보야, 똑같은 정보. 그 두 배가 돼 있다는 뜻이야. 됐죠?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 자, 여기서 판단하는 기준을, 문제에서 정보가 이렇게 나오면 판단하는 기준을 얘기할게요. 자, 모든 염색체가 다 크기와 모양이 같으면 반드시 암컷입니다. 그와 비해서 크기 모양이 다른 게 있으면 수컷이고 그 다른 게 뭐다? 성염색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노란 것 또는 연두색이 크기 모양이 달랐을 수도 있거든. 그게 성염색체인 거야. 근데 여기서는 지금 파란색이 성염색체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리고 크기 모양이 같은 것과 다른 것이 있을 때 같게 해서 한 쌍이 나오고 다르게 한 쌍이 나왔다고 하면 이 네 개 중에서 크기 모양이 다른 거 하나가 Y가 됩니다. 됐습니까? 이게 Y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Y가 X보다 작다라는 전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기 모양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쪽에 요거 있는 건 이거 Y를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두 동물은 어떻게 해석이 돼? 이거는 암컷이고 요거는 뭐니? 수컷이야. 근데 두 동물이었으니까 이거는 뭐지? 같은 수컷의 EN세포, N세포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반드시 이해하고 복습을 해야 됩니다. 이제 세포 주기하고 이제 세포 분열이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라서 요거 다음번 수업 때 요거를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